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열렸습니다. 양일에 걸친 제2차와 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기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21건과 결의안 3건 등 모두 34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의정메아리의 김동현입니다. 김선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 첫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됐습니다. 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잠시 후 클릭 이슈 브리핑 시간에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 소식을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칩 바로 다음 날이었죠. 지난 6일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제265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 주요 소식을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가 11일간 열렸습니다. 허재한 의장은 회기 첫날 개회사를 통해 작년 2월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정책연구원 도입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이라고 말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지방 본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과 8일에는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됐습니다. 7명의 의원이 발언자로 나서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안건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조례안 21건과 결의안 3건을 비롯해 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정메아리 김수진입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7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들과 집행부의 일문일답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대형 마트 및 SSM의 영업 확장으로 영세 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촉구했습니다. 이렇듯이 대기업들이 나서서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는 통에 도대체 간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시군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SSM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답했습니다. 유미경 의원은 도내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특히 일부 자동차 제조 공장이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도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내에 있는 자동차 제조 공장 작업 환경 및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숙 의원은 대기업 등 대형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이 어음 때문에 원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하도급 업체 역시 연쇄 부도를 맞게 된다며 공사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강국공사에서만큼은 하도급사에게 공사 대금을 직불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이제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날 발언한 의원은 모두 3명이며 김문수 도지사는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제3차 본회의에서도 대집행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특히 교육행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과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용석 의원과 윤태길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은 도내 학교 운동장의 30%가 적정 규모에 미달된다며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말 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 기준 미달 학교 현황을 보면 전체 2,166개 학교 중 30%인 666개 학교가 학교 운동장 규격이 미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윤태길 의원은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도내 학교에서 800건이 넘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며 교육청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까지 공교육을 잘못한 탓이고 부모와 가정환경 탓으로만 돌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박인범 의원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통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기관망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북부 지역의 도로 개설과 주민 보상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정 의원은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이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지원시설을 다니는 일반 아동의 경우 민간 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비교해서 월 2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는 민간 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회기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클릭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 방문에 나선 상임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지혜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입법 활동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장 방문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꾸준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발로 뛰는 의회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포천시 창수면의 젖소 농가입니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위원들이 소 보틀리즘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포천과 연천 지역의 젖소와 한우들이 잇따라 폐사했는데 최근 사인이 보틀리즘 독소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원들은 방역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피해 농가의 보상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농가 보상으로서는 보틀리즘은 아직까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우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과 같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보상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의회에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여주 가남도로의 확 포장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방도 333호선인 이 도로는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체증이 잦았던 것으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우리 여주 국민들의 바람대로 여주의 중심도로라고 할 수 있는 여주 가남도로가 제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러 왔습니다. 의원들은 공사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진행에 애로점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소를 잃고 시름에 빠진 사람들, 오랜 시간 교통체증에 시달려온 지역민들, 이 모두가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인데요.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도민의 의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결의안 등 각종 안건도 심사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와 탈북자 북송 문제 등 현안 중심의 안건들을 집중 심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 북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경기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신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소상공인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시장 군수에게 권장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번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시설 설치 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은 장학사업의 지원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해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가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조례 2건을 제정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책이 마련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년마다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 것과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구성 및 자문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발의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또한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평택항 발전추진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상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당초 오는 4월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2013년 4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선수단 해단식이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해단식에는 제93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합 우승을 달성한 선수단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한 초청 인사 등 5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허재한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들도 해단식을 찾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도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경기도를 위해 일해줄 새로운 도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정메아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